빈털터리로 쫓겨난 고성이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회장을 단 사흘 만에 법정에 세웠죠. 50만 원 한 장 들고 모텔로 쫓겨난 여자. 그런데 사흘 후 그녀 손에는 1억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보내준 돈이었죠. 유튜브 생방송 하나로 35만 명이 그녀 편이 됐습니다. 26년간 숨겨왔던 회장의 비리가 실시간으로 터져나왔죠.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이 여자의 진짜 무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고성이는 모텔방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재벌가 안주인으로 살았던 여자였는데요. 지금은 50만 원 한 장이 전 재산이 되었어요. 손에 든 스마트폰 하나. 고성이는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며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작은 혼잣말이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오른쪽에 실시간 시청자 3명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고성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이라고 합니다.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명이 7명이 되고 27명이 되고 8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성이는 그 숫자를 보며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26년 동안 재벌가 아내로 살았는데 지금은 이 좁은 모텔방에 있다고 말했어요. 왜냐고요? 남편 박진석이 그녀를 쫓아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화면 속 숫자는 어느새 347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누구세요? 진짜예요?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고성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성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대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씩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재벌가에서 본 것들을 숨기지 않겠다고요. 댓글창은 힘내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글들로 가득 찼어요. 고성이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끝까지 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첫 방송을 마쳤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5,847명에서 멈췄어요. 고성이는 스마트폰을 끄고 작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슈조이 그룹 본사 건물. 그곳에 있을 박진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성이는 창밖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거라고. 제가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 말이에요. 고성이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진석이 저지른 일들이, 고성이가 목격한 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 고성이는 26년 동안 이 일기를 매일 썼을까요? 남편을 사랑했던 여자가 왜 남편의 범죄를 기록해야 했을까요? 그건 고성이도 처음엔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증거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었어요. 구독자 2,347명 돌파, 첫 후원금 12만 7천 원 입금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고성이는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벌써 돈이 들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박진석의 자택에서는 누군가 태블릿을 켜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박진석과 아들 박성재, 그리고 딸 박영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태블릿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성재 아버지, 어머니가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박진석은 무심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 대수냐고, 누가 보겠냐고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박성재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고요.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했냐며 낮게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태블릿을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고성희의 첫 방송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오른쪽 상단에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구독자 23,000명, 후원금 247만 원.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대체 언제 올라온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어요. 오늘 오후 2시간 전이라고 박성재가 답했습니다. 박진석은 태블릿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고성희가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저는 빈손으로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본 순간 박진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한편 박영란은 소파 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어머니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응원해요, 힘내세요라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라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날카롭게 돌아봤어요. 영란에게 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냐고요. 박영란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엄마가 저렇게 있는데요. 박진석이 말을 잘랐어요. 저건 다 연극이라고,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너도 알잖냐고 말했습니다.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박진석은 다시 태블릿을 보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구독자가 25,000명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법무팀을 당장 부르라고 박성재에게 말했어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여론이 문제라고요. 박진석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슈조이 그룹 회장이라고, 나는 여론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박성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태블릿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여자가 뭘 가지고 있든 나한테는 변호사가 있고 돈이 있다고. 고성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몰랐습니다. 고성희가 이미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성희는 모텔방에서 2번째 방송 예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고성희의 방송 알림이 수만 명의 스마트폰에 동시에 떴습니다. 다음 방송 예고 26년 재벌가 생활의 진실. 화면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박영란은 스마트폰을 꽉 쥐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라고 불안하게 말했어요. 박영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너무 얕잡아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창밖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오후, 고성희는 모텔방에서 다시 스마트폰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화장을 조금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피곤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실시간 시청자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카메라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제 첫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해요, 힘내세요라는 글들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고성이는 그 댓글들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재벌가에서 살면서 무엇을 잃었는지도 말이에요. 고성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 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고성이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카메라를 봤어요. 26년 동안 착한 아내였다고 말했습니다. 시댁 어른들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했다고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집도 차도 통장도 없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천벌받을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실시간 시청자는 어느새 8,000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내쫓았을 때 정말 빈손이었다고. 50만 원, 그게 26년 결혼 생활의 값이었다고요.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으며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받을 거예요. 제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후원금 1,047만 원 돌파. 고성이는 그 숫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고성이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밥은 먹고 산다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다음 방송에서는 재벌가의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기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을 끝내고 화면이 꺼지는 순간 고성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춰 있었어요. 차갑게 웃으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진석, 이제 당신 차례야라고 혼잣말로 말했어요. 왜 고성이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표정이 변했을까요? 눈물은 연기였을까요? 사실 눈물은 진짜였지만 고성이는 그 눈물을 무기로 쓸 줄 아는 여자였어요. 재벌가에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감정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진석의 자택에서는 법무팀 변호사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태블릿을 보며 얼굴을 붉히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고성의 방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 예고, 재벌가의 숨겨진 진실.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방송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낮게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성이의 방송은 SNS를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그녀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몰랐던 거예요.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말이에요. 사흘 뒤 박진석의 서재에 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보며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튜브 본사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넣었다고 방송 삭제 요청도 함께 했다고요. 박진석이 돌아보지 않고 물었어요. 얼마나 걸리냐고요. 빨라도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한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흐렸어요. 박진석이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뭐냐고 차갑게 물었어요. 한 변호사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미 여론이 사모님 편이라고 법적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요. 박진석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역효과? 슈조이 그룹 회장인 내가 왜 여론 따위를 무서워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한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진석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알림이었습니다. 고성이 긴급 생방송 시작.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 뭐냐고 낮게 말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모텔방에서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8,000명의 시청자가 접속해 있었죠. 고성이는 차분하게 카메라를 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긴급 방송을 시작했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젯밤 제 방송이 신고를 당했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요. 댓글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재벌의 압력이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고성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도 아시는 그분이라고요. 저는 제가 겪은 일들, 사실만 말했을 뿐이라고요. 고성이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제 방송이 삭제되면 그건 재벌의 압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 낮게 힘있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화면 속 숫자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이 채널이 사라지더라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고성이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구독자 15만 명 돌파, 후원금 3,200만 원 달성. 고성이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숨을 멈췄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이 돈으로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함께 싸워요. 진실이 이깁니다. 고성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다려달라고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왜 박진석의 법적 압력이 오히려 역효과가 됐을까요?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벌이 개인을 짓밟으려 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박진석은 이걸 계산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SNS에는 고성이를 지킵시다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재벌 회장 아내의 고백 기사가 도배되었습니다. 박진석의 서재. 한 변호사가 태블릿을 보며 말을 잃었어요. 회장님, 이건 아니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태블릿을 빼앗아 봤어요. 화면에는 고성이의 방송이 재생되고 있었고 실시간 댓글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낮게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지금 신고를 철회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러다간 회사 주가에까지 영향이 간다고요. 박진석이 말을 잘랐습니다. 닥치라고, 나가보라고 말했어요. 한 변호사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진석은 태블릿을 노려봤어요.
화면 속 고성이는 차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고성이를 너무 얕잡아 봤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나의 작업실. 박영나는 캔버스 앞에 서 있었지만 붓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고성이의 방송 알림이었습니다. 엄마라고 작게 혼잣말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현민이 들어왔어요. 박영나의 표정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냐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박영나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윤현민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고성이의 긴급방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20만 구독자 돌파 감사 라이브 예고. 어머니 방송 봤냐고 윤현민이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봤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영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윤현민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힘드냐고요? 박영나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벌받을 일을 한 건 맞다고, 26년 동안 거짓말했다고. 근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현민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박영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아빠도 완벽하진 않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저렇게 내쫓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윤현민은 박영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넌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된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냐고 박영나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걱정되면 연락하는 거라고. 그게 딸의 도리라고 윤현민이 말했습니다. 박영나는 윤현민을 물끄러미 봤어요.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고성이의 방송 알림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빠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현민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혼자라고. 26년을 함께 산 가족이 옆에 아무도 없다고요. 그 말에 박영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현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원망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엄마라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박영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전화하면 엄마가 받을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다고, 넌 딸이라고 윤현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영나는 천천히 고성이의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은 안 된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직은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왜 박영나는 엄마에게 전화하지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무서워서일까요? 아니면 엄마를 용서하지 못해서일까요? 사실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박영나는 자신이 전화하면 무너질 것 같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감정이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나의 스마트폰에 새로운 알림이 떴어요. 고성이 채널 20만 구독자 감사 라이브 1시간 후 시작. 박영나는 그 알림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거냐고 혼잣말로 말했어요. 윤현민이 박영나의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화면에는 고성의 방송 예고가 떠 있었어요. 다음 방송 주제. 제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유. 박영나는 그 문구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요?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고성이가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것은 이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영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떨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고성이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온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작게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윤현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박영라의 어깨를 감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이는 모텔방에서 라이브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26년의 증거가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 고성이의 모텔방.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미 10,000명이 넘는 시청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만 구독자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카메라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댓글창이 환영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축하해요. 응원합니다. 실시간 시청자는 순식간에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성이는 댓글들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도요. 고성이는 카메라 옆에 놓인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가죽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있는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냐고 수첩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제 일기장이라고, 26년 동안 매일 쓴 일기라고요. 댓글창에 물음표들이 올라왔어요. 고성이가 조용하지만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본 것들을 기록했다고. 남편이 한 일들을 날짜별로 빠짐없이 기록했다고요. 순간 댓글창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했죠. 증거예요? 진짜예요? 실시간 시청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화면에 살짝 보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저에게도 카드가 있거든요. 낮게 힘있게 말했습니다. 제 카드가 뭔지 궁금하시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도 궁금하실 거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고성이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나를 무시했던 대가를 박진석 회장은 이제 법정에서 치러야 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방송은 3일 후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기다려달라고요. 방송을 끝냈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고성이는 차갑게 웃었어요. 수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진석. 혼잣말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고성이는 수첩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고성이는 알고 있었어요. 조금씩 공개하는 게 더 오래, 더 강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요. 재벌가에서 배운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타이밍이 전부라는 것. 바로 그 순간 박진석의 자택 거실. 박진석, 박성재, 박영라가 모여 있었어요. 대형 TV 화면에는 고성희의 라이브 방송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수첩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시냐고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박영란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라고 불안하게 물었어요.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고성이가 뭘 알고 있는 거냐고 낮게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TV 화면에는
여전히 고성희의 마지막 미소가 정지 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카드가 있거든요. 그 한마디가 박진석 가족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3일 후 오후 8시 고성희의 모텔방.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미 5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손에는 일기장이 들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며 카메라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성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6년 전 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박진석 회장은 신분 상승의 기회였어요. 고성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약속했다고요. 당신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재산도 반반이야. 박진석 회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그리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동안도 지금도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곤 고성희는 화면에 서류를 보여주며 힘을 주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쓴 재산 분할 계약서요. 남편의 서명이 있는 원본입니다. 댓글창이 폭발했고 실시간 시청자는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성희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 돈으로 개인 부동산을 산 증거도 있다고요. 일기장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2007년 강남 아파트 3채, 2012년 제주도 땅 5필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회사 비자금으로 샀다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고성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이 아니라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제가 받아야 할 몫을 법으로 받아낼 거라고요. 댓글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어요. 바로 그 순간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실시간 후원금 1억 원 돌파.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죠. 고성희는 여러분 덕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당당히 싸울 수 있게 됐다고요. 댓글창에는 응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카메라를 보며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박진석 회장님을 법정에서 뵙겠다고요. 고성희는 방송을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라고 혼잣말로 조용히 말했어요. 왜 온 국민이 고성희를 도왔을까요? 단순히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성희에게서 자신들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본 사람들. 권력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던 사람들. 고성희는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몰랐어요. 승리의 순간 뒤에 숨겨진 복잡함을요. 그녀가 원했던 것이 정말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같은 시각 박진석의 자택 거실. 박진석은 창백한 얼굴로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는 그 계약서 진짜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서명하신 거 맞다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끝났구나. 낮게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와 박영나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도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엄마 방송 진짜예요? 박영나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사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게 사실이냐고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재와 박영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박진석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이의 모텔방,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구독자 35만 명, 총 후원금 2억 3천만 원. 2억이라고 작게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슈조이 그룹 건물. 26년을 함께했던 곳이었어요. 돈이 아니었는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진석과 고성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슬프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전화였어요. 화면에 박영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고성이의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천천히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영나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영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라는 그 한마디에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나야, 엄마야, 목이 메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아빠한테 복수하려는 거예요? 박영나가 전화 너머에서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둘 다야. 천천히 말했죠. 전화 너머로 박영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박영나가 전화 너머에서 작게 물었어요. 고성이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몰랐으니까요. 돈을 받는다고, 법정에서 이긴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지 말이에요. 모르겠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고성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박진석의 자택 서재. 박진석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법정까지 가면 언론에 더 크게 보도될 거라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성이는 합의 같은 건 원하지 않는다고 낮게 말했어요. 그 여자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고성이의 모텔방. 고성이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화면에는 변호사 사무실 예약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26년 동안 재벌 아내로 빈 껍데기로 살았는데 이제는 고성이로 살아볼 거라고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예약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 싸움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과연 고성이는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박진석은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고성이의 역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